여러분, 안녕하세요. 50대가 되면서 예전만 못하다, 이제 살 빼기 힘들다는 말 정말 많이 들으시죠?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50대 이후는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대나 30대와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옛날처럼 안 빠진다는 건 사실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현명한 다이어트를 원하고 있을 뿐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무리하면 건강만 해칠 뿐이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면 50대 이후가 오히려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무게는 계속 늘어만 가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첫째, 50대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둘째, 먹을수록 몸이 젊어지는 기적의 식단. 셋째, 관절에 무리 없는 운동법. 넷째, 자동으로 살이 빠지는 생활 습관까지. 이 영상 하나면 건강 수명 100세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하나씩만 실천해도 3개월 후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부터 시작하시는데요. 사실 50대 이후 건강의 80%는 식단에서 결정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잘못된 음식을 드시면 몸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회복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음식 하나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과 나쁜 지방이 결합된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시죠? 달콤한 디저트, 바삭한 튀김, 이런 음식들 말입니다. 문제는 이 음식들에 들어가는 기름입니다. 가공버터, 쇼트닝, 마가린, 오메가 6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물성 기름, 이런 지방들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20대, 30대 때는 몸이 이걸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혈관에 염증이 쌓이고 관절이 아프고 피로가 풀리지 않고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설탕과 나쁜 지방이 함께 들어간 음식은 중독성까지 강해서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음식들은 반드시 멀리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더 무서운 건 건강식으로 위장한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제로 콜라 드시면서 다이어트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로 칼로리 음료, 저칼로리 과자, 이런 제품들 말입니다. 이 음식들에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갑니다. 단기적으로는 칼로리가 낮아서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장내의 환경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장이 망가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생기고 식욕 조절이 안 되고 결국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또 하나, 가공 닭가슴살 제품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햄이나 소시지로 만들어진 닭가슴살 제품들, 이런 건 단백질보다 첨가물이 더 많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매 끼니를 쉐이크로 대체하시면 실제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마라탕이나 호거, 이런 음식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물과 소스에 나트륨과 화학 조미료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한 번 드시면 다음날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50대 이후에는 이런 자극적인 음식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샌드위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간편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샌드위치 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통밀이라고 적혀 있어도 대부분 가공된 통밀 제품이라 일반 흰 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시판 구운 치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념에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각종
첨가물이 가득합니다. 세 번째, 단백질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불고기나 양념갈비, 맛있죠.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장을 보세요. 설탕, 무릇, 각종 조미료가 가득합니다. 단백질을 드시려다가 오히려 혈당만 급격히 올리는 겁니다. 고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양념은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소금, 후추 정도만 사용하시고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외식할 때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외식하면 자연스럽게 나쁜 기름으로 조리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대부분 값싼 식물성 기름이고 여러 번 재사용되기 때문에 산화된 기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할 때는 튀김이나 볶음보다는 찜이나 구이 종류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밥은 반 공기만 드세요. 대신 채소 반찬을 많이 드시고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시는 겁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드실 때도 밥을 적게 드시고 두부나 고기를 더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외식을 하셔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50대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설탕과 나쁜 지방의 조합, 건강식으로 위장한 가공식품들, 과도한 양념이 들어간 단백질 음식, 그리고 외식할 때의 잘못된 습관까지 이 네 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먹을수록 몸이 젊어지는 기적 같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근육도 유지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심지어 뇌까지 젊어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음식들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포를 젊게 만들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만 제대로 드셔도 3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부터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문제는 탄수화물의 종류입니다. 흰 쌀밥, 흰 빵,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이 문제인 거지.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은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탄수화물은 껍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사과, 이런 과일들 말입니다. 이 과일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채소입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버섯과 같은 채소들은 탄수화물이면서도 칼로리가 낮고 영양소는 풍부합니다. 특히 이 채소들은 우리 장 속에 좋은 균을 키워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기분도 좋아지고 식욕 조절도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통곡물과 콩류입니다. 보리, 귀리, 파로 같은 통곡물, 그리고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콩류들 말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흰 쌀밥보다 식이섬유가 5배 이상 많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죠.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면 대사량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줄어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흰 쌀밥 대신 보리나 귀리를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반반 섞으시고 점차 통곡물 비율을 늘리시면 됩니다. 샐러드를 드실 때는 병아리콩이나 렌틸콩을 한 줌 넣으시면 되고 간식으로 견과류를 드시면 완벽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제대로 드셔야 합니다. 5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근육이 줄면 대사량이 떨어지고 살은 더 찌기 쉬워지고 넘어지면 골절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단백질은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말입니다. 이 생선들은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뇌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이 고기들은 모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 양념은 최소화하시고 구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 후추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콩류와 두부가 대표적이죠. 특히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지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찝니다. 그리고 피부가 처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나 두부 한 모, 점심에는 생선이나 고기 한 토막,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세 번째,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지방은 무조건 살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좋은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호르몬 생성, 세포 재생, 뇌 기능 유지를 위해서 건강한 지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지방은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이 오일들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드시거나 볶음 요리할 때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냉착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우리 몸의 오메가3와 오메가6 균형을 맞춰줍니다. 나물 무칠 때나 국에 한 스푼씩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코코넛 오일과 그래스페드 버터입니다. 이 두 가지는 건강한 포화 지방입니다. 포화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의 포화 지방은 오히려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고 호르몬 생성을 돕습니다. 커피에 그래스페드 버터를 조금 넣어서 드시거나 요리할 때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한 지방은 살을 찌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을 안정화시켜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진짜 문제는 설탕과 나쁜 지방이 함께 들어간 음식입니다. 빵, 과자, 튀김, 이런 음식들이 살을 찌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방은 충분히 드시되 나쁜 지방은 철저히 피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먹을수록 젊어지는 기적의 식단을 알려드렸습니다. 착한 탄수화물, 고품격 단백질, 황금 같은 지방.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당은 안정되고 근육은 유지되고 혈관은 깨끗해지고 뇌는 또렷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건강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절에 무리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운동들만 제대로 따라하셔도 체지방은 줄고 근육은 늘어납니다. 근육이 빠지면 대사량이 떨어지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찌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없으면 관절을 보호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더 다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심폐기능을 키우는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심장과 폐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영양소가 세포에 전달되고 노폐물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은 존투 운동입니다. 존투 운동이 뭐냐고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걷거나 뛰는 겁니다. 너무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걷는 것도 아닙니다. 딱 대화가 가능한 정도. 그게 존투 운동입니다. 이 정도 강도로 하루 30분에서 40분 정도 걸으시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슬로우 조깅도 정말 좋습니다. 천천히 뛰는 건데 걷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고 달리는 것보다는 훨씬 느린 속도입니다. 이렇게 뛰면 무릎과 관절에 충격이 적으면서도 칼로리 소모는 걷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만 천천히 뛰시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빨리 걷기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빠르게 걸으시면 전신 운동이 되면서도 관절에 무리가 없습니다. 경사진 길을 빠르게 걸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런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5일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하셔도 좋고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10년이면 10%에서 20%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더 쉽게 찝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골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하체와 코어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합니다. 하체가 튼튼해야 대사량도 높아지고 일상생활도 편해집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한 층씩만 오르시고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스쿼트도 정말 좋습니다. 다만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을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하체 근육이 단련됩니다.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헬스장에 가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런지 같은 운동들은 여러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다만 처음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가 잘못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으니까요. 무게는 가볍게 시작하시고 자세를 완벽하게 익히신 다음에 무게를 늘리시면 됩니다. 코어 운동도 중요합니다. 코어가 튼튼해야 허리가 안 아프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플랭크를 하시되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처음에는 10초만 버티시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같은 부위를 매일 하시면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 쉬고 하루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이건 짧은 시간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입니다. 숨이 찰 정도로 강하게 운동했다가 천천히 걷거나 쉬면서 회복하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빠르게 걷거나 가볍게 뛰기를 1분 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걷기를 2분 합니다. 이걸 5번에서 10번 반복하는 겁니다. 총 운동 시간은 15분에서 30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 효과는 1시간 운동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운동이 끝난 후에도 몸이 계속 칼로리를 태운다는 겁니다. 대사량이 높아진 상태가 몇 시간 동안 유지되거든요. 다만 이 운동은 강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1분 빠르게, 3분 천천히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회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존투 운동으로 심폐기능 키우고 하체 근력 운동으로 대사량 높이고 고강도 인터벌로 지방 태우기까지 이 세 가지만 하셔도 3개월 후 완전히 다른 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운동을 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물을 안 마시거나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절대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동으로 살이 빠지는 놀라운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만 들이셔도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체중이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물 한 잔 마실 때, 그리고 일상에서 움직일 때마다 지방을 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자동 연소 시스템이 50대 이후 망가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습관만 바꾸시면 여러분의 몸이 24시간 지방을 태우는 기계로 바뀝니다. 첫 번째, 황금 수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몇 시간이나 주무시나요? 5시간? 6시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부족은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셨어요. 6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 식단도 완벽하게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데 체중이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여쭤봤더니 매일 5시간밖에 주무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7시간 이상 주무시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3주 만에 3kg이 빠졌습니다. 식단이나 운동은 전혀 바꾸지 않았는데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호르몬은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반대로 그렐린은 배고픔 호르몬을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잠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평소보다 300에서 500칼로리를 더 먹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수면 부족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올라가고 지방으로 더 많이 저장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햇빛을 보세요. 아침 햇빛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로토닌이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 햇빛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10분만 햇빛을 쬐어 보세요. 산책을 나가시면 더 좋습니다. 둘째, 밤에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시고요. 꼭 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야간 모드로 설정하세요. 셋째, 저녁에는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세요.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스릴러 영화를 보시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몸이 각성 상태가 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독서처럼 마음을 진정시키는 활동을 하세요. 두 번째, 젊음의 묘약, 물 마시기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세요? 커피는 물에 안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거든요.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모든 대사 과정이 느려집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것도,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영양소를 운반하는 것도 전부 물이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여러 약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 섭취량을 늘렸더니 일주일 만에 변비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2주 후에는 피부가 환해지고 부기가 빠지면서 얼굴이 한결 작아 보였습니다. 물만 제대로 마셔도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체중 25kg당 1리터입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최소 2.4리터, 70kg은 2.8리터 정도 마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시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여기에 500ml에서 1리터를 더 추가하세요. 물을 제대로 마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피부가 좋아집니다. 수분이 충분하면 피부 세포가 통통해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주름도 줄어들고 피부톤도 밝아집니다. 둘째, 장 건강이 개선됩니다. 변비가 해소되고 장내 유익균이 잘 자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염증이 줄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셋째,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당 수치가 안정됩니다.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되고요. 넷째, 신진대사가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 500ml를 마시면 대사율이 30% 증가하고 효과가 30분에서 40분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2리터를 마시면 그것만으로도 약 100칼로리를 더 소모하는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물을 꾸준히 마실 수 있을까요? 첫째, 텀블러를 활용하세요. 큰 텀블러에 물을 가득 채워서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책상 위, 소파 옆, 침대맡에 두시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게 됩니다. 둘째, 몰아서 마시지 마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바로 배출됩니다.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200ml 정도씩 천천히 마세요. 셋째,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셔요. 배를 채워서 과식을 막아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단,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위산을 희석시켜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움직이는 것이 사는 것. 일상 속 활동량 늘리기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운동 1시간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23시간 동안 계속 앉아 계신다면 그 1시간의 운동 효과는 거의 사라집니다. 최근 연구들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어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조기 사망 위험이 60% 증가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에요. 제 환자 중에 매일 헬스장에서 1시간씩 운동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체중이 전혀 안 빠졌어요. 알고 보니 사무직이라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계셨고 퇴근 후에도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1시간마다 5분씩만 움직여 보라고요. 그게 다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고 점심시간에 10분 산책하고 퇴근할 때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기. 이것만 실천했는데 2달 만에 4kg이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움직일 때마다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서 있을 때는 앉아 있을 때보다 20% 더 많은 칼로리를 태웁니다. 걸을 때는 앉아 있을 때보다 3배 이상 칼로리를 소모하고요. 더 중요한 건 움직임이 우리 몸의 대사 스위치를 켠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90% 감소합니다.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인슐린 감수성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조금만 움직여도 이 모든 게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일상 속 활동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첫째,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 움직이세요. 화장실 다녀오기, 물 마시러 가기, 스트레칭하기, 집안일하기 뭐든 좋습니다. 둘째, 계단을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에 계단으로 한두 층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층만 계단으로 가시다가 점차 늘려보세요. 계단 오르기는 걷기보다 5배 이상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셋째,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한 정거장 미리 내리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걷는 거예요. 출퇴근길에 왕복으로 하면 하루 20분에서 30분 추가 운동이 됩니다. 넷째, 전화 통화할 때 걸어 다니세요. 앉아서 전화 받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서 통화하세요. 하루에 통화 시간이 30분만 돼도 상당한 활동량이 됩니다. 다섯째, TV 볼 때 광고 시간에 움직이세요. 광고 나오면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 스쿼트, 스트레칭 뭐든 하세요. 1시간 프로그램에 광고가 15분 정도 나오니까 그 시간만 활용해도 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0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자주 움직이는 게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움직일 때마다 대사를 활성화하거든요. 하루에 10번 움직이면 10번 대사가 올라가는 겁니다. 또한 자주 움직이면 근육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어서 기초대사량도 올라갑니다. 네 번째, 가짜 배고픔에 속지 않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바로 배고픔이죠. 그런데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느끼는 배고픔의 80%는 가짜입니다.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습관적 배고픔, 감정적 배고픔, 혈당 변동에 의한 배고픔이에요. 많은 분들이 완전히 굶었다가 폭식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아침 거르고 점심도 대충 먹다가 저녁에 엄청나게 먹는 거죠. 이게 가장 살찌는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굶주림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완전히 배가 고파지면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최대한 많이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너무 배가 고프면 식욕 조절이 안 됩니다.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충동적으로 먹게 되고 빠르게 먹게 되면서 과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고픔을 레벨로 생각해 보세요. 레벨 0는 완전 공복, 배가 너무 고파서 어지러운 상태. 레벨 50은 배부르지도 고프지도 않은 중립 상태. 레벨 100은 배가 터질 것처럼 가득 찬 상태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배고픔 레벨을 20에서 30 사이로 유지해야 합니다. 살짝 배가 고프긴 한데 견딜 만한 정도. 이 상태가 되면 건강한 간식을 먹으세요. 견과류 한 줌, 볶은 콩, 방울토마토, 오이, 당근 같은 채소들로 배고픔 레벨을 40에서 50 정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식사 때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식사할 때는 배부름 레벨을 70에서 80까지만 먹으세요. 배가 적당히 부르지만 더 먹을 수 있는 정도. 아, 배불러. 더는 못 먹겠어가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해가 돼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렵습니다. 평소에 레벨 90까지 먹던 분들은 70에서 멈추면 부족한 것 같거든요. 하지만 20분만 기다려 보세요.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데 20분이 걸립니다. 천천히 먹으면서 중간중간 멈추고 내 배고픔 레벨을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데 50대 이후에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너무 긴 공복 시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올립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근육이 분해되고 복부 지방이 늘어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이미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예요. 여기에 과도한 단식까지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건 12대 12 단식입니다.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면 다음날 아침 7시에 식사하는 거예요. 12시간 공복은 우리 몸이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오토파지도 활성화됩니다. 익숙해지면 14대 10이나 16대 8로 늘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이 신호를 들어야 합니다. 단식하는데 어지럽거나 힘들거나 짜증이 나면 그건 여러분 몸에 안 맞는 겁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적당량 먹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으로 살 빠지는 4가지 라이프 스타일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황금 수면, 물 마시기, 일상 속 활동량, 그리고 배고픔 관리.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24시간 지방을 태우는 기계로 바뀝니다. 식단과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걸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똑같은 식단, 똑같은 운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 뇌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몸도 절대 바뀌지 않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신력이나 의지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과학과 호르몬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마음 관리법이에요. 이걸 모르면 평생 유효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의지 탓하지 마세요. 몸과 뇌의 세팅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실패하면 자책하세요.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나는 안 돼. 난 원래 이래.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이어트 실패는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호르몬과 장내 환경, 그리고 뇌의 회로 문제예요. 제 환자 중에 정말 의지가 강한 분이 계셨어요. 사업도 성공하시고 뭐든 해내는 분이었는데 다이어트만 계속 실패하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사업할 때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했어요. 그런데 왜 다이어트는 3일도 못 버틸까요? 제가 정말 한심한 사람인가 봐요. 제가 그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아니에요. 당신 의지력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당신 몸의 세팅이에요. 그분은 장내의 환경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유해균이 득실거리고 장 점막에 염증이 가득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식욕 조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내 유해균이 끊임없이 당과 지방을 요구하거든요.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강렬한 식욕을 느낍니다. 또한 그분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았어요. 코르티솔이 높으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가 음식으로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의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생화학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의 대사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장 건강을 회복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염증을 줄이는 거예요. 그 환자분도 3개월 동안 장 건강에 집중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고 발효식품 먹고 가공식품 끊고 충분히 자고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연스럽게 식욕이 조절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라면이 당겼는데 이제는 별로 안 당기더래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진짜로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 6개월 만에 12kg을 감량하셨습니다. 의지력을 쓴 게 아니라 몸의 세팅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단, 운동,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면 몸의 세팅이 바뀝니다. 장이 건강해지고 호르몬이 안정되고 염증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지력은 충분합니다. 단지 몸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뿐이에요.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은 금물, 긍정적인 상상력의 힘입니다. 여러분, 거울 볼 때 어떤 생각하세요? 나는 뚱뚱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늙었어. 이런 생각하시나요? 그럼 절대 살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현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그냥 긍정의 힘 같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경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생생하게 상상하면 뇌는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상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다이어트도 똑같습니다. 매일 거울 보면서 나는 뚱뚱해 라고 생각하면 뇌는 그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뚱뚱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요.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고 자기 관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매일 나는 건강해지고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그 이미지에 맞춰서 행동을 조정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운동하고 싶어지고 몸을 소중히 다루게 돼요. 제 환자 중에 70대 초반 남성분이 계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늙었어요. 뭘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매일 더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크게 3번 말씀하시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해보셨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5분 동안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시라고 했습니다. 계단을 가볍게 오르고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여행 다니는 모습을요.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산책을 나가시고 술을 줄이시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1년 후 그분은 15kg을 감량하시고 혈압약도 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 상상력의 힘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면 뇌가 서서히 믿기 시작합니다. 둘째, 잠들기 전 5분 동안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날씬하고 건강한 몸으로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 계단을 가볍게 오르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 가족들과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상상하세요. 감정까지 느껴보세요. 그 기쁨과 뿌듯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셋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바꾸세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배우는 중이야. 나는 뚱뚱해가 아니라 나는 변화하고 있어. 이미 늦었어가 아니라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세 번째, 도파민 재설정. 즐거움을 먹는 것 외에서 찾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과식하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행복하고 싶어서예요.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특히 설탕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시켜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치킨이 당기고 우울하면 초콜릿이 당기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면 뇌가 음식으로만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도파민 중독이라고 합니다. 제 환자 중에 퇴직 후 우울증과 과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혼자 집에 계시면서 TV 보며 계속 뭔가를 먹었습니다. 과자, 빵, 라면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본인도 아시죠?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무료하고 외롭고 우울해서라는 걸.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음식 말고 뭘 할 때 행복하셨어요? 한참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옛날에 등산 다닐 때 좋았는데 요즘은 귀찮아서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산에 가보시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산에 가니까 기분이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으로 늘리셨고요. 3개월 후에는 등산 모임에도 가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식이 줄었어요. 저녁에 심심할 때 예전에는 냉장고를 열었는데 이제는 등산 사진을 보거나 다음 산행을 계획하신대요. 음식이 아닌 다른 것에서 도파민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6개월 후 그분은 10kg을 감량하셨고 무엇보다 우울증이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외에 즐거움을 찾으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도파민을 재설정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에 좋아했던 활동을 다시 시작하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춤, 낚시, 사진 촬영 뭐든 좋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그 활동을 다시 해보세요. 둘째, 운동을 즐거움으로 만드세요. 운동도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특히 땀 흘리고 나면 엔도르핀까지 나와서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2주만 버티면 운동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셋째, 독서나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세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유튜브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아요. 넷째,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세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봉사활동하고 동호회 활동하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사람들과 연결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껴요. 이런 활동들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세요. 처음에는 음식만큼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2주, 3주 계속하면 뇌의 도파민 회로가 바뀝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음식으로만 행복을 찾지 않게 돼요. 네 번째, 기록의 힘, 나를 돌아보고
감사하기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서 기록하고 계세요? 대부분 안 하시죠?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기록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뭘 먹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아침에 빵 한 조각, 점심에 과자 몇 개, 저녁 먹고 나서 과일 좀.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별로 안 먹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 많이 먹은 거예요. 기록하면 이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식 일기를 쓰는 사람은 안 쓰는 사람보다 평균 2배 이상 체중을 감량한다고 해요. 제 환자 중에 스스로는 별로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하루 종일 먹은 걸 기록해달라고 했더니 본인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집안일하면서 과자 먹고, TV 보면서 과일 먹고, 요리하면서 맛보고, 이렇게 하루 종일 뭔가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기록하고 나니까 자각이 되셨대요. 내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었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었습니다. 기록만 했을 뿐인데요. 또 하나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 일기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오늘 맛있는 밥을 먹어서 감사해.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할 수 있어서 감사해. 오늘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해. 이렇게 작은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성 폭식이 줄어들어요. 또한 감사 일기는 자기 긍정감을 높입니다. 매일 좋은 것들을 찾다 보면 인생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첫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세요. 다이어트 앱에는 음식 기록 기능이 다 있습니다. 사진만 찍어도 자동으로 칼로리를 계산해주는 앱도 있어요. 간단하게 메모장에 적어도 됩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기록하세요.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전처럼 루틴으로 만드세요. 3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셋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빠뜨려도 괜찮아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주의는 오히려 독이 돼요. 넷째, 감사 일기도 함께 쓰세요. 음식 기록 옆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세요. 30초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마음이 젊어지는 다이어트 성공 마인드셋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지력 탓하지 말고 몸의 세팅부터 바꾸기,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긍정적으로 상상하기, 도파민을 음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얻기, 그리고 기록하고 감사하기.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50대 이후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고 진짜 인생의 전성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 식단, 운동, 생활습관, 마음가짐은 전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물 마시기든, 긍정적인 상상이든, 계단 오르기든, 뭐든 좋습니다. 한 가지가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걸로 넘어가게 돼요.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관리하시면 20년, 30년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원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물 2리터 마신 거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1년이면 730리터입니다. 오늘 하루 30분 걷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1년이면 182시간, 약 7일 반을 걷는 겁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50대 이후가 진짜 인생의 전성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